캡틴, 선, 토트넘, 최초의 주인공이 되다. 최종전에서 1AS 정립 오른쪽 화살표 세 번째, 10에서 10 달성.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구단 역사상 최초로 개인 세 번째, 10에서 10을 달성했다. 토트넘은 20일 오전 0시, 한국 시간, 영국 셰필드에 위치한 브레몰 레인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PL 38라운드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3에서 0 완승을 기록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20승 6무 12패, 승점 66점을 기록. 리그 5위를 차지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FA컵 우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진출을 확정지었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권을 획득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한 토트넘.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쥐더라도 이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에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포기할 순 없었다. 만약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패하고 첼시가 본머스를 꺾는다면 토트넘의 순위는 6위로 떨어진다.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잉글랜드 FA컵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잡는다면 UEL 진출 자격은 토트넘이 아닌 맨유에 넘어가게 된다. 토트넘 입장에선 UEL 진출을 100%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5위를 지켜야 했다. 손흥민 역시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있었다. 바로 개인 세 번째, 10에서 10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 이 경기 전까지 리그에서 17골 9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손흥민, 1어시스트만 더 추가한다면 10에서 10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토트넘 구단 내에선 최다 기록자가 되며 모하메드 살라, 디디에 드로그바 등 전설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최종전에서 토트넘은 좋은 경기를 펼쳤다. 원정이긴 했지만 상대가 최하위 셰필드인 만큼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 기준 점유율은 무려 76.1%에 달했고 슈팅도 18개나 시도했다. 결과도 챙겼다. 전반 14분 데얀 쿨루셉스키가 선제골을 기록하며 리드를 잡았고 후반전엔 페드로 포로와 쿨루셉스키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3에서 0 승리를 챙겼다. 주목을 받았던 손흥민의 업적도 이뤄졌다. 손흥민은 전반 14분 쿨루셉스키의 득점을 어시스트하면서 리그 10번째 도움을 적립했고 개인 세 번째 10에서 10을 달성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 역사상 최초로 3번이 10에서 10을 기록한 선수가 됐으며 살라, 드로그바와 동률을 이루게 됐다. 2. 충격, 셀틱. 후보자원, 오형규 1년 반 만에 방출한다. 이번 여름 오퍼 고려할 것. 유럽 여러 리그 관심. 스코틀랜드 매체, 더 스코티시 선은 30일, 이하 한국 시각, 브랜든 로저스 감독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출전을 위해 자신의 스쿼드를 재편성하려고 한다. 셀틱은 이번 여름 오형규에 대한 오퍼를 고려할 것이다. 그는 여러 유럽 리그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형규는 한국 국적의 스트라이커다. 훌륭한 피지컬과 저돌성에 기반한 몸싸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적극적인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의 강점을 보이는 하드워커 유형의 공격수다. 키도 185cm로 큰 편이라 제공권 경합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K리그 시절에는 헤더골도 많이 넣었다. 남양주 마석초 시절부터 오형규는 초등학교 최대어로 꼽혔다. 6학년 때 초등리그에서 19경기 51골을 넣었고 메탄중에 입단하며 수원 삼성 유스팀 선수가 됐다. 오형규는 메탄중을 졸업하고 메탄고로 진학했으며 2019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수원과 준프로 계약을 맺었다. 2019년 4월 K리그 준프로 계약 제도가 시작된 후 고등학생 최초의 K리그 필드 플레이어가 돼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K리그 1 최연소 출장 기록이었다. 2019 시즌 오형규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데뷔 시즌 리그 11경기, FA컵 1경기 등 총 12경기에 출전하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오형규는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김천 상무에 입단했다.
김천에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고, 오형규는 2020 시즌 K리그 2형 플레이어상 후보에도 올랐다. 2021년 11월 오형규는 상무에서 전역해 수원으로 복귀했다. 2022 시즌 오형규는 수원의 주전 공격수 자리를 꿰차며 리그를 폭격했다. 2022년 오형규는 39경기 14골 3도움을 올리며 리그 득점 공동 5위에 올랐고 베스트 11 후보에 선정됐다. 승격 플레이오프 2차전에 서도 오형규는 극장골을 넣으며 수원을 1부 리그에 잔류시켰다. 2023 시즌을 앞두고 오형규는 셀틱 유니폼을 입으며 유럽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오형규는 지난 시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토트넘 호스퍼 밑에서 21경기 7골로 도메스틱 트래블에 기여했다. 한 자릿수 득점이었지만 선발이 3경기밖에 되지 않아 상당히 좋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형규는 올 시즌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 오형규는 올 시즌 잔부상을 달고 살았고 시즌 중간에는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팀에서 빠져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했다. 오형규는 26경기 5골에 그치며 전 시즌보다 좋지 못한 성적을 거뒀다. 결국 셀틱은 칼을 빼들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오형규에 대한 오퍼를 고려할 생각이다. 매체는 오형규는 시즌 막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컵대회 최종 명단에도 들지 못했고 다음 시즌에도 그의 기회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는 정기적으로 뛰었지만 로저스 감독 밑에서 입지를 잃게 된 그는 유럽 여러 리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틱은 올여름 오형규와 다른 비주전 선수들에 대한 제안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덧붙였다. 3. 공격진 강화 계획하는 맨체스터 시티 올여름 1050억 공격수 영입 추진키로 29일 한국 시간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펩 과르디올라 53 스페인 맨시티는 감독은 이번 여름 스쿼드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자 네투를 영입하길 원하고 있다.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출전 등 더 높은 수준에서 뛰길 원하는 네투는 맨시티로부터 제안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이적을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맨시티가 네투에게 관심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네투에게 관심을 표명했다. 실제 맨시티 고위 관계자들은 네투의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조르제 멘데스, 58 포르투갈과 만남을 가져 이적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맨시티는 멘데스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선수들을 여럿 보유하고 있어 관계가 끈끈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 맨시티는 특히 울버햄프턴이 PSR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선 이번 여름 이적료 수익을 내야 하는 터라 어쩔 수 없이 주축 선수들을 매각해야 하는 것을 노려 네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울버햄프턴은 네투가 가장 큰 이적료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수인 만큼 내부적으로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울버햄프턴은 네투의 이적료로 6천만 파운드, 약 1050억 원을 책정했다. 풋볼 인사이더는 네투는 자신의 커리어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맨시티에 합류하는 데 관심이 많다며 과르디올라 감독이 네투를 영입하길 원하고 있고 울버햄프턴이 PSR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네투를 매각할 수 있는 만큼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울버햄프턴은 네투의 이적료로 최대 6천만 파운드를 원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포르투갈 태생의 네투는 지난 2017년 브라가에서 프로에 데뷔한 후 SS 라치오를 거쳐 지난 2019년 울버햄프턴 유니폼을 입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뛰어난 기량과 재능을 갖춘 데다 실력을 입증한 만큼 울버햄프턴에 합류하자마자 곧바로 주전으로 자리매김하더니 빼어난 활약을 펼치며 에이스로 도약했다. 실제 그는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를 앞세워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유사시엔 직접 마무리까지 지으면서 공격 포인트도 양산했다. 울버햄프턴에서 통산 135경기를 뛰는 동안 14골 24도움을 기록 중이다.
특히 이번 시즌 활약이 뛰어났다.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긴 했지만 24경기 동안 3골 11도움을 올렸다. 4. 콘테 파격 결단 세리에 득점왕 출신 내치고 애제자 러브콜. 나폴리 새 사령탑 부임이 유력한 안토니오 콘테. 이탈리아 전 토트넘 감독이 인터밀란 시절 애제자였던 로메루 루카쿠, 첼시와 재회를 원하고 있다. 대신 오랫동안 B클럽 러브콜을 받았던 세리에 A 득점왕 출신 빅터 오시멘, 나폴리은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두 공격수가 서로 유니폼을 바꿔 입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30일 한국 시간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 비인 스포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나폴리 감독 부임을 앞둔 콘테 감독은 부임 첫 조건으로 루카쿠의 영입을 요구하고 있다. 루카쿠는 이번 시즌 AS 로마로 임대 이적해 뛰었고 임대 계약을 마치고 원 소속팀인 첼시로 복귀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다. 콘테 감독과 루카쿠는 지난 2019에서 20시즌과 2020에서 21시즌 인터밀란에서 사제의 연을 맺고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합작한 바 있다. 특히 루카쿠는 콘테 감독 체제에서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며 2019에서 20시즌 세리에 A 23골, 2020에서 21시즌 24골을 터뜨렸다. 프로 통산 2시즌 연속 리그 20골 이상을 터뜨린 건 콘테 감독 체제 때가 유일했다. 콘테 감독이 토트넘 지휘봉을 잡았을 당시 꾸준히 이적설이 돌았던 것 역시 콘테 감독과의 인연 덕분이었다. 토트넘에서 경질된 뒤 새 팀을 찾지 못하고 있던 콘테 감독은 나폴리 부임이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시즌 세리에 A 정상에 올랐던 나폴리는 이번 시즌 10위로 추락했다. 반등을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에서 콘테 감독의 첫 요구가 루카쿠의 영입이다. 애제자였던 루카쿠와 3년 만에 재회해 다시 세리에 A 무대에서 성공을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루카쿠 영입이 추진되면 자연스레 2022에서 23시즌 세리에 A 득점왕 오시멘은 팀을 떠날 전망이다. 득점왕 출신 공격수를 떠나보내서라도 애제자와 재회하겠다는 그야말로 파격 결단이다. 공교롭게도 콘테가 영입을 원하는 루카쿠는 첼시 소속이고 오시멘의 영입을 가장 원하는 구단 역시 첼시다. 더구나 첼시는 루카쿠의 방출을 원하고 있고 나폴리 역시 재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계약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오시멘과는 결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구단 간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그야말로 치열한 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루카쿠와 오시멘의 시장 가치를 고려할 때 마트레이드는 불가능하고 추가 이적료나 선수를 포함하는 이적 등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트랜스퍼마르크트 기준 루카쿠의 시장 가치는 3천만 유로, 약 446억 원, 오시멘은 1억 1천만 유로, 약 1634억 원로 격차가 크다. 루카쿠는 1993년생, 오시멘은 1998년생으로 나이 차이도 적지 않다. 첼시가 추가적인 조건을 붙여야 하는 상황인 건 피할 수가 없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와 첼시 구단 간 치열한 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비인 스포츠는 첼시는 루카쿠의 고액 연봉 부담 등을 덜기 위해서라도 방출을 원하고 있어 나폴리의 관심은 환영할 일이다. 올여름 루카쿠의 나폴리 이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침 오시멘도 첼시 이적을 꿈꾸고 있다. 확실한 건 나폴리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